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일본이 점점 수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9년 만에 국가안보 전략을 수정하면서 군사적인 행동을 시작한 것인데요. 얼마 전에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문화하며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하더니 이번에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못 박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연일 쏟아내는 마당에 한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도 일제히 반발했는데요. 일본과 수백 년 악연이 있는 한국은 사실 애초부터 일본이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비밀병기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2026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울릉공항인데요. 최근 울릉공항 공사 현장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잇따라 들려와서 일본은 잔뜩 겁을 집어먹었다고 합니다. 대체 울릉공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일본이 평화헌법을 전면 부정하며 소위 불리는 국가안보전략, 즉 안보와 관련된 세계 문건을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공격받을 때 반격하겠다는 거니까가 기존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뜯어보면 말이 반격 능력이지 적의 공격이 예상되면 적 기지를 선제 공격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적이 선제 공격을 해올 때만 방어를 한다가 아니고 적이 공격해올 것 같기만 해도 선제 공격을 할 수 있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젠 일반 군대하고 다를 바가 없어 보이죠. 이를 시작으로 대규모 군비 증강에 나선 일본은 향후 2027년까지 세계 3위의 군사대국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방침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에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견제할 방법이 하나라도 더 필요한 미국은 크게 환영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펄쩍 뛰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이 반격 능력을 언급한 바로 그날 중국은 항모전단을 앞세워 대규모 무력 시위를 했고 이어서 오키나와 주변에 폭격기까지 날리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싫어한다니 조금은 반갑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한국 역시 아무래도 언짢은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다 풀리지 않은 역사 문제에 더해 독도를 두고 영토 분쟁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다시 전쟁 가는 국가가 되면 그 송곳니가 한국을 향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까 일본은 국가안보 전략에 독도에 대한 야심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번에 국가안보 전략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9년 전 국가안보 전략을 처음 마련할 때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언급했었는데 이번에 이를 수정해 대놓고 고유의 영토라고 언급한 겁니다. 도대체가 남의 나라가 실효지배하는 영토를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나 싶은데요.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는 발언을 개견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에 대한 반격을 두고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나라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 영토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괴뢰정부 취급입니다. 즉 일본이 우리 허락 없이 북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영토를 무단으로 공격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이죠. 일본은 한국의 영토를 존중해줄 생각이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런 태도를 숨기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본의 존재는 한국에게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당장은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공동의 적이 있지만 방심했다가는 언제 이빨을 드러낼지 모르는 상대가 된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해상 자위대는 한국에게는 가장 버거운 상대입니다. 섬나라라는 특징과 비록 패배했지만 태평양 전쟁을 겪었다는 과거 때문에 일본의 해군력은 상당히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전력으로 평가받는 해상자위대야말로 일본이 애매한 공군력과 빈약한 지상 병력을 지녔음에도 위협적인 이유입니다. 수상함 보유 숫자로는 세계 2위인데다가 해상에서 절대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꼽히는 항모 역시 80년 만에 다시 확보했죠. 한국 해군 역시 꾸준히 전력을 보강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항모도 도입하기로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해상 자위대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일본이 한국 땅의 야욕을 드러낸다고 했을 때
한국이 강박적으로 키워놓은 육군과 해병대 전력 덕분에 한반도 본토를 빼앗길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도서 지역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압도적인 물량의 수상함들과 항모를 앞세워 속전속결로 섬을 장악해버리면 한국의 해군으로서는 이를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일본이 유난히 독도에 집착하는 것도 여차하면 해군력으로 눌러서 점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섬을 잇따라 장악해 전초기지화하는 것은 일찍이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을 상대하며 익힌 전술입니다. 소위 불치망모론이라고 하죠. 적절한 위치에 섬을 장악해 군공항을 건설하면 항모와 비슷한 기능을 해주면서도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보기에 한국 공략에 있어 완벽한 위치에 있는 불치망모가 바로 독도인 것인데요. 뒤집어 생각해보면 반대로 한국에게 있어서도 일본의 동해 진출을 틀어막는 완벽한 불치망모입니다. 한국은 이미 한참 옛날부터 일본이 언젠가 평화헌법을 내동댕이 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일본이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듯이 독도를 비롯한 도서 지역을 노릴 것이 뻔했죠. 한국은 일본의 수를 미리 읽고 독도와 인접한 울릉도에 공항을 짓는 계획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목상 울릉도 관광을 위한 민간공항으로 건설되고 있는 울릉공항은 현재 공정률 25%를 넘었습니다. 울릉도에서 유일하게 1만 T급 이상 대형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사동항 바로 옆에 들어서는 울릉공항은 절반 이상의 면적이 바다를 콘크리트로 매립한 구조물 위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항균 수심 23m, 최대 수심 31m에 달하는 깊은 바다를 콘크리트로 매립하는 무모해 보이는 계획을 한국은 신공법을 동원해서 빠르게 달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케일슨 공법인데요. 케일슨 공법은 바다에 항만이나 교량 기둥을 설치해야 할 때 콘크리트로 사각형 틀을 만들어 그 기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기존 흙과 돌로 메우는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공법으로 항만 건설과 해상 구조물 건설에 널리 사용되고 있죠. 울릉공항의 경우 풍랑을 견뎌야 하는 부분인 측면부, 가장자리의 케일슨 공법을 활용해 틀을 만드는데요. 울릉공항에 사용될 케일슨은 풍랑을 효과적으로 견딜 수 있게 설계된 중량만 6,000톤 최고 높이 27.5m의 12층 아파트 3개 동을 합친 규모의 거대 구조물입니다. 현재까지 6개의 케일슨이 울릉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상태죠.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목표한 2026년 완공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현재 울릉공항은 활주로의 길이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민간공항으로의 역할을 위해 투입되는 소형 여객기 ATR-42의 필요 활주로 길이는 평시 1,050m, 우천시 1,295m입니다. 그런데 사업 초기 예산 타당성 통과를 위해 사업 비용을 줄인답시고 이 활주로 길이를 1,100m로 정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평시 필요한 활주로 길이보다도 고작 50m 차이밖에 안 나는 이 길이로는 분명히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다를 매립해 활주로 양쪽 끝이 모두 망망대해로 이어지는 울릉공항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랬죠. 결국 2015년 경우 활주로 길이를 1,200m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여전히 우천시에는 이륙 거리가 부족해. 그런데 이 논란의 진짜 목적은 울릉공항의 군 공항으로서의 역할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200m의 활주로 길이는 군 공항치고는 너무 짧은 것이 사실입니다. KF-21이나 F-35 같은 전투기라면 이 절반 이하의 활주 거리로도 충분히 이륙할 수 있지만 공중급류기와 같은 대형 지원기를 띄우려면 1200m라는 길이는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울릉공항의 군 전력화에 대해서 당국은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활주로 연장에 대한 논의도 그렇고 공항 건설과 함께 바로 옆 사동항의 저반 시설의 정비 사업까지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황이 있는 상황입니다. 케일슨 공법이 채택된 이유도 군용기의 잦은 이착륙 부담을 튼튼하게 받아줄 활주로여야만 하기 때문이고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사동항과 울릉공항이 바로 뒤에 끼고 있는 가두봉을 관통하는 터널을 개통시킨 것입니다. 기존에는 사동항과 울릉공항에 가기 위해서는 가두봉을 빙 돌아가는 해안 일주 도로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 구간은 도로 위까지 넘어오는 거친 파도에다가 가두봉 위에서 종종 낙서까지 발생해 날씨가 안 좋으면 수시로 통제되는 구간이라 불편이 않았는데요. 대대적인 발파 공사를 통해 가두봉을 가로지르는 터널이 생기면서 거리만으로도 1km가 단축되어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항과 항만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울릉공항이 군공항이 되는 이유냐 하면 울릉공항의 군사적 사용에 가장 큰 걸림돌이 계류장과 여타 공간이 좁다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공항 부지가 거의 매립지다 보니 활주로 외의 시설을 놓기에는 땅 자체가 좁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가 터널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주둔기지 및 여타 시설들을 가두봉 건너편에 마련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울릉공항이 가동하기 시작하면 한국은 서해와 동해, 남해에 각각 불치망모를 갖추게 되는데요. 동해에는 울릉공항이 있고 남해에는 제주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에는 백령공항이 들어설 예정이죠. 울릉공항과 마찬가지로 2026년에 개항되는 백령공항까지 완성되면 한반도는 3면의 바다를 둘러싸는 방위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작전 반경 1000km에 달하는 KF-21이 공중급유기가까지 대동하고 등장하면 한반도를 감싸는 바다 전체를 빈틈없이 지켜낼 수 있죠.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의 해상 자위대도 세계의 불침 항모가 지키는 방위선을 넘는 것은 사활을 거는 도박이 될 겁니다. 일본은 한국의 수를 일켜 일찌감치 독도와 울릉도를 손에 넣지 못한 것을 몹시 원통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앞으로도 이런 지혜로운 전략으로 주변국의 맛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나갈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